2023년은 제가 이렇게 떠듭니다. 상고하고 어떤 섹터가 중요하냐면 정부 주도형 K자 들어가는 네이버, 카카오나 삼성전자는 편입할 때까지 그냥 주문 수면제 모드로 가는 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안박성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 살아있는 전설이신 무국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이승조 다인인베스트먼트 대표님이신데요. 한번 주식 공부 한번 제대로 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1985년 대우증권을 시작으로 39년 동안 험난한 한국 주식시장에서 생존하신 시장 근본주의자신데요. 2022년 역사적인 약세장을 뒤로하고 올해 이후로의 투자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평소 일단 대표님 먼저 이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의 산 증인을 일단 저희 스튜디오에 모실 수 있어서 일단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시장에서 오래 생존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작년 주식시장은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 심지어 여의도에 날고 긴다는 그런 많은 기관 투자자분들도 안 좋은 성과를 냈던 한 해였는데 작년 한 해를 대표님께서는 어떤 해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작년 한 해는 대형주 중심으로 또 우량주 중심으로 하신 분들은 참 답답하거나 손해가 많았을 거고요. 그 변동성 전략, 양매수 전략을 유도하신 분들은 성과가 좋았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은 저는 이제는 대형주 시장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계단식으로 갈 것 같고 박스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전히 중소형단에서 수익률 게임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2023년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같이 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0%, 또 미국 서학 투자자들 거의 반토막 이상 이런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잃어버린 투자자는 멘탈 붕괴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지치고 그냥 떠나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2023년은 오히려 더 집중 투자를 더 강화시켜서 손해난 거를 복구하는 해로 삼은 것이 어떻겠나. 그러니까 아직도 비관론들이 굉장히 밑바닥에 깔려 있고 지수 상승력도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종목별 에너지는 상당히 화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종목 집중화 전략, 그러니까 분산 전략을 저는 2023년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ETF나 그 다음에 뭐 10개에서 20개 정도로 분산 투자하는 전략보다는 한 3개나 5개로 압축화시켜서 뭔가 집중하면서 사이클을 잘 맞춰야 되는 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맞춘다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3개나 5개 집중해서 그거를 가격대별로 분산 투자하고 또 분산 매도하는 이것 갖다가 저것 갖다 하는 전략보다는 그래서 한 종목을 설정했다면 먹고 나오 전략이랄까요? 그거를 유도하는 게 2023년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여쭙고 싶네요. 작년에 사실 한국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국에서 순매수 많이 한 종목 순서를 이제 상위 3개만 보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 5위까지 꼽으면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이 몇 개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이 많은 종목들 중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개 종목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리면서 공부도 사실 많이 뭐 원치 않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23년 전략을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공부를 많이 했던 종목에 대해서 물린 만큼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올해 좀 본격적으로 반격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시간의 호흡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요새 이제 저는 매일 양매수 전략을 유도해서 시장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시장한테 물어보는. 그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삼성전자는 작년에 9월 30일 날 51,800원을 저점으로 11월 중순과 12월 날 63,200원까지 갈 때 외국인이 2조 5천억을 샀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9천억을 팔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수준 보면 또 2조 5천억 산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놓고서 저는 전략을 짤 때, 좀 초보 투자자나 호흡이 기신 분은 그냥 3년 주무시라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2025년 6월이나 2026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주식에 편입된다고 보거든요. 예, MSCI 말씀하시죠? 예, 예. 예. 그러면 업황이 그때까지 뭐 미중 간의 갈등이나 나쁘더라도 선진국 지수 포트 편입되면 여러분들 8층이나 9층에서 물리신 분도 빠져나올 수 있는 수급의 변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놓고 볼 때 삼성전자는 제가 54,000원대 요번에 바닥 찍고 62,000~63,000원까지 갈 거로 봤는데 그걸 뚫을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지금 2조 5천을 샀는데 2조 정도가 더 들어와야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한 65,000원 정도 단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1, 4분기에 그러면 2,500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상은 아직 안 보여요. 그러면 지금 말한 2,600도 보고 2,700도 보려면 자동차, 기아,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동반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수급이 거의 5조, 7조 시장이 아니라 미니멈 7조, 10조 시장으로 바스켓이 하나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려면 환율이 1,200을 깨야 돼요. 그렇죠. 아래로 예. 그러니까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최소 7조에서 10조에 달하는 뭔가 바스켓 매매 자금이 3전으로 유입이 될 때 지수 상승 동반에 그런 그 장이 펼쳐질 때야 좀 반등을 좀 본격적으로 3전에서 물리신 분들이 탈출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일반 투자자 입장으로는 삼성전자를 놓고서 6만 원에서 2, 3천 원 뛰기, 마이너스 2, 3천 원. 이게 매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알고리즘 매매는 그 삼성전자 2, 3천 원에 그 위클리 옵션이나 파생 시장에서 뭐 몇백 프로 변동성을 유도하면서 그거를 삼성전자 갖고 이용을 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랠리를 주려고 그러면 저는 아까 얘기한 환율 그리고 가장 그 징후는 빨리 그 MDF 시장 새벽까지 연장하는 그 신호탄이 먼저 해줘야 헤지펀드 전략이 좀 롱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자동차에서 뭔가 지금 현대차는 15만 원대에서 지냈지만 17, 18만 원을 치고 나가지 못해요. 예. 그것도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뭔가 수급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아, 현대차, 그저 심지어는 LG노텍, 테슬라, 애플. 그러면 미국 시장은 기술주 성장주의 시대가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거의 뭐 거의 100불도 위험했다가 120불 정도 와 있는데 이게 150불은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의 120불에서 25불 정도 가려고 그러면 15%, 20% 그냥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뭔가 안 보여요. 지금 현장에는. 그래서 이러한 1월 우리 이제 구정 끝나고 나서 바로 테슬라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구정 이후에 딱 보면서 배드 이즈 굿 시장이 나와야 돼요. 테슬라가 실적이 쇼크 나오든 나쁘더라도 삼성전자 같이 이제 재료가 노출됐고 뭔가 수급의 변화가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재료. 저는 다른 재료는 우주나 선거나 아니면 미중 간의 갈등에서의 조금 느슨함이라고 그럴까? 뭔가 그 리오프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 규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해결 그리고 또 단가를 낮췄는데 생각보다 Q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P 곱하기 Q는 이건 사이즈가 커지는 거니까 그런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장의 1, 4분기장은 저는 삼성전자가 63,000을 돌파해서 치고 나가느냐. 그 다음 환율이 1,200원을 깨고 내려가느냐.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7조가 상단이 아니라 하단이 되면서 7조, 10조 상으로 사이즈가 한 단계 올라가느냐. 그러려고 그러면 미국의 나스닥이 치고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장주의 시대, 그리고 기술주의 시대.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는 고민되는 금리 변수가 이제는 더 이상 how long은 되더라도 이제는 상단이
이제 됐어. 그리고 이제는 시간만 기다리면 이제는 금리 인하도 가능할 거야. 뭐 이런 기대감이 나올 때 그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2023년 뭐 상고하자 상저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1월 3일날 바닥 찍었다고 봅니다. 아, 바닥 찍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신호탄이었고. 예. 그런데 문제는 6만 3천 원에서 그 7만 원 요 벽을 뚫는데 예. 잘못하면 1년도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벽을 뚫으려고 그러면 난 삼성전자가 주도하기보다는 밑에 산에서 밀고서 올라와주는 기아, 현대, 그 다음에 LG이노텍, 미국에서는 애플, 테슬라가 여기서 이제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겠구나 해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비관론자들의 수정 전략이 나올 겁니다. 다 2,000개일 거야. 나스닥은 뭐 10,000도 깨갖고 7, 8천 가. 이 시각의 밑바닥이 어디서 회전이 되냐면 테슬라가 치고 나가고 나스닥이 11,500이 맥점이거든요. 예. 11,000까지는 쉬워요. 지금 왔거든요. 네. 여기서 조정하더라도 이제 21평선이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한 17,800 정도 됩니다. 네. 그럼 빠져도 우리 종합주가에서는 2,350에서 2,070. 오늘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이 이제 그 2,410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하고 있거든요. 구정 전에 이제 뭐라 그럴까 차익 매물이라든지 나스닥도 뭐 7일 올랐는데 조정할 거야. 2,400에서 땡이야. 뭐 이런 상황이 모두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변화시켜주는 끌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타이밍을 25, 26일 봅니다. 아, 25, 20.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시간이 생각보다 사실 대표님께서 이제 여러 그동안 저작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한국의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투자 호흡이 좀 짧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달 안에 주가 변동에도 괴로워하는 게 좀 흔들리는 게 많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속성인데 그러면 이런 좀 마음이 좀 괴로운 분들은 뭐 특별히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대표님께서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100단위로 안 맞추실 분들은 저는 네이버, 카카오나 삼성전자는 아까 선진국지수 편입할 때까지 그냥 수면제 모드로 가는 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번에 만약에 그 1월 달에 그 저점을 또 한번 최경호는 공격하는 시점은 가능해요.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 환율이 갑자기 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1,440원, 30원대 그때 한번 작년 9월, 10월을 기억해 보세요. 예. 그때 보면 우리 홍콩 증시가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환율은 뭐 1,500원 돌파해서 1,200원 돌파, 달러 인덱스가 110. 그래서 모든 공포가 거기 몰렸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중국 시장이든 유럽 시장이든 우리든 일단 바닥이었어요. 네. 그리고 대반등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9월 30일 독일도 그때가 12,000 정도였어요. 닥스가. 근데 여기서 현재까지 볼 때 11월, 12월까지 올랐다가 독일, 유럽은 다시 직전 고점을 치고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딱 그 2130에서 2500 쌍봉 주고 다시 2180을 건드렸다가 지금 딱 가서 한 10% 정도 올렸나요? 2180에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독일이나 홍콩 같은 한 주식은 거의 인덱스로 작년 10월 말 대비 한 47%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생각하고 ELS니 뭐 이렇게 해갖고 난리 친다는데 실제 그때가 바닥이었고 환율도 그때가 1,440원이 상단이었고 그 사이에 1,240원까지 그냥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200원을 깬다는 게 아까 얘기한 10조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확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면 달러 약세가 고착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우롱이 이제는 짧아지고 뭔가 금리 인하도 되고 그러면 달러 약세가 기조되면서 미국 시장보다는 이제는 뭐 우리 아시아 이머징 국가 중에 특히 한국 이게 선택되는 에너지가 나와야 될 텐데 그거 확인하는 데가 저는 1사분기라고 생각해요. 1사분기. 예, 1사분기. 그거의 맥점이 이달 말 1월 25일 테슬라, 애플, 우리나라는 기아, 현대 뭐 대부분들 그 수출주들이 실적 발표하는 그리고 실적이 쇼크 나오더라도 배드 이즈 굿으로 가는 실제 시장은요. 재료 노출됐어. 더 이상 안 빠져 하고 그때 수급이 딱 들어오면 그때 확인 도장 찍어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악재가 이제 1Q 실적 발표 시즌에서 대부분 소화가 되면서 이제 주가엔 충분히 선 반영됐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그거를 저점 삼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반등에 좀 실마리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1Q가 아니라 4Q, 4분기 실적이 이제 배드지 굿이고 1, 4분기도 나쁘다는 인지들을 하잖아요. 가이던스 얘기 많이 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그거를 확인 도장 찍어줘야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는 장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2350에서 2500이나 600까지 그냥 바로 치고 나가는 그런 장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끌개는 저는 나스닥이 테슬라가 애플이 그거를 발동을 걸어주냐. 그거 확인이 이달 말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확인은 또 2월 1일 연준이가 이제 거의 뭐 25pp 확률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겁줄 수 있거든요. 계속 오랫동안 유지할 거야. 맞습니다. 근데 그 하우롱 개념이 퇴색돼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끌게는 또 CPI가 5자 보든지 아니면 거기도 이제 다른 논리가 나오는 거죠. 거기가 그 다른 논리가 저는 기술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기술주에는. 다른 논리를 하시면 보면 어디서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물가를 잡는 게 연준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고용이 좀 침체되더라도 그냥 물가를 줄이는 게 우선이니까 좀 실업자가 생기더라도 감내하겠다 이런 각오를 여러 번 시장에 밝혀왔고 시장은 그거에 반해서 생각보다 연준이 바라는 대로 경기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을 거고 결국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핵심을 보는 거는 민간 사이드보다요 정부 사이드. 우리나라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미국도 지금 침체가 뭐든지 그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지표도 너무 나쁘게 나오면 또 침체에 불확실성할 거고 그래서 약간 나쁘지도 않고 뜨뜻미기진한 지표를 원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 왜 제가 그 기술주 성장주 얘기를 하냐면 정부가 미중 간의 갈등 구조 계속은 할 겁니다. 패권 전쟁이. 그런데 치열한 칼싸움이 아닌.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 느슨해진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도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 금년 상반기 되면 이제 선거 시즌으로 갈 것 같거든요. 내년 총선을 향해서. 미국도 대선 사이드를 지금 요번 상반기부터 뭔가 리딩을 할 때 저는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여기서 이제 거기서 제가 자동차 섹터를 보는 겁니다. 테슬라, 포드, GM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부 주도형 성장 정책. 미국도 우리나라 지금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하는 것도 갖다 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만들어갖고 일자리 고용 창출하고 경제 성장률을 뭔가 유도하려는 큰 그림 아닙니까? 그게 이제 속도 조절이 좀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앞당겨지거나 빨리 들어가는 에너지가 나오면 저는 의외로 우리가 침체 나오고 공포 얘기하지만 미국 시장도 나스닥이 이제 바닥 찍고 13,000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래도 12,500이나 13,000 사이까지는 한번 가는 랠리가 상반기 중에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2,400, 500이 저항이 아니라 그걸 뚫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밑에서 소부장이 따라갑니다. 소부장이.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 그 에너지. 그 소부장이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지금 리오프닝을 계속 하는 것들 중에서 또 우리 소부장하고 또 연결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결되는 게 저는 동수서산 전략이 이제 가동되나. 지금 시진핑 주석의 전략은 이제 갖다 얘기해서 집단 면역 시스템 가면서 이제 막은 거를 풀어주는 개념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도 성장을 건드리나. 성장에서는 부동산 부분보다는 저는 동수서산에 이게 갖다 해서 빅데이터,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중국도 뭐라고 그럴까요? 동수서산의 전략이 저는 집권 통치 전략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시화 시킨 다음에 그 도시화의 그 사람들을 빅데이터로 다 통제하는 지금 사우디의 네옴이라든지 전 세계가 이게 도시화라는 게 스마트 도시화가 이게 뭐랄까 통제 시스템의
통치 철학 같거든요. 사우디도 어떻게 보면 전제공주 왕정이고 중국도 공산당 일당 독재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 한 곳에 몰아넣어야지 좀 더 빅데이터 기반으로 통제를 그럴 것 하려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치 철학이 가미된 전략이기 때문에 이 도시화라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보지 말고 이게 간단해서 디램 수요를 또 다시 촉발시킬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스마트 시티라면 스마트 보안, 스마트 헬스케어, 그리고 전력 설비가 무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각 나라별로 어떤 때는 태양광, 어떤 때는 원전, 어떤 때는 뭐 풍력, 그 나라의 그 섹터마다 거기에 적합한 석유에서 탈석유해야 되는 다른 에너지원을 확보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벌써 우리 시장은 시작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우리나라 2023년에서 2025년이 모든 저도 그 미래학자라든지 그 비관론자 시각이라든지 모든 분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2023년에서 2025년이 그 티핑 포인트. 이게 우로 가느냐, 우리나라가 국운이 하라고 하느냐. 그 마디는 공통 분모 같아요. 그래서 좋게 보는 분들은 뭐 국운 위쪽으로 보는 거고, 나쁘게 보는 분은 우리 인구 감소라든지 우리가 이제는 뭐 망가져갖고 수출도 이게 해서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 가서 뭐 침체에 뭐 더 끔찍할 것 같고, 이게 양갈래기가 갈라지는 게 분명히 2023 지금부터 1년 동안의 그 승부처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보는 사람 입장입니다. 왜 이쪽을 보냐면 대륙의 시대 중동이 도와줄 것 같아요. 중동이. 그러니까, 예, 그리고 중국이, 그러니까 제가 2022년도 우리나라의 그 성적표가 이제 그 수출 무역 수지 적자 어디 가서 벌었고 어디서 많이 깨졌나 이 수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여기 이제 데이터 보시면 우리나라가 무역 제일 적자 보는 게 중동입니다. 900. 당연히 뭐 석유 나오니까. 그런데 유가는 급등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오는 베이스가 커서 엄청난 손실 보는 게 중동이라면 우리 기업들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중동에 세일 들어가서 갔다 해서 어떤 분들은 중동 들어가서 사우디 들어가고 대금 못 받을 수도 있다. 뭐 여러. 맞습니다. 그럼,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럼 석유를 받아오면 되죠. 뭐 이런 전략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 보니까 이 마이너스가 제일 큰데 중동 부분에 적극적인 이거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이 동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그 빅데이터 징후가 요번에 작년 11월 달 빈살만 오면서 5대 그룹 그 총수들이 다 모였다는 게 갖다 해서 뭐가 중요한 건지를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이나 현대엔지니어링이나 삼성물산이나 삼성엔지니어링이나 중동에서 원전이 됐던 그 기반의 SOG가 됐던 네옴이 됐던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지금 뭐 MOU 갖고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뭔가 근거 있는 수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반기에만 확인 도장 시켜준다면 우리가 그 방산 같은 느낌이 들어요. 폴란드 아니 되는데도 내긴 나는 맨 처음에는 안 갔거든요. 그다 진짜 수주가 딱 도장 찍히니까 뭐 LH 넥슨 더블 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17,000, 32,000 이런 에너지가 원전이나 건설에서 상반기에 나오나?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그게 통치 철학 같아요. 그러니까 통치 철학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권력자가 바뀌어도 나라의 국운을 위해서는 석유를 대체하는 미래 100년 뭐 이런 큰 전략들이 중동 지역은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갖다 위해서 도시와 그 다음에 또 원전, 뭐 어디는 태양광, 풍력 이게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문제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중동 전체가 그런 상황이 나올 거고 그거를 가장 빠르게 지금 협력에 치고 들어가는 게 중국 같아요. 중국.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서는 참 뭐라 그럴까 그걸 뺏긴 것 같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집중하는 것 같고요. 이런 국제적 정세를 딱 보면 저는 2023년에서 2025년은 어떤 전략을 통치 전략을 쓰고 그거를 갖다 해서 뭐라 그럴까 마케팅을 잘하는 나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정치적인 이념보다 마케팅을 잘하는 파이프라인을 꽂아고 거기서 그거를 쟁취하는 업황이나
나라가 그 리딩 스톡이든 리딩 종목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2023년은 지수는 상반기는 박스로 좀 갇혔다고 봅니다. 제가 1월 3일에 역사적 저점 나왔다 떠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포인트를 올랐어요. 여기서 이제 2350과 2450에서 지그재그만 나올 것 같아요. 이거를 우상향으로 뚫어주려면 아까 건설이든 원전이든 아니면 나스닥이 성장주로 치고 나가고 중국도 지금 성장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면 오히려 시장은 오히려 2023년은 제가 이렇게 떠듭니다. 상고하고. 상고하고. 예. 이렇게 올려놓고 계단 셨다, 올려놓고 계단 섰다. 그러면 2022년도에 정반대 세상이 되는 거죠. 대신 상반기 중에는 어떤 섹터가 중요하냐면 정부 주도형 K자 들어가는 K 뭐 방산, K 원전, K 콘텐츠, K 게임, 이런 K자가 들어가는 그런 게 가능하고 미중 간의 충돌에서 아직도 뭔가 노이즈 나오는 거는 그냥 박스. 그게 반도체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하나 확인되는 게 애플 연말에 이달 말에 테슬라 애플이지만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진짜 쇼크 실적 내요. 뭐 조단이 마이너스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73,000원에서 정확하게 21% 정도 에너지 준 다음에 지금 조정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인덱스 알고리즘 코딩 하는 헤지펀드 전략에 시가상위 종목들을 21% 정도만 넘어가면 빌려다가 대차 매매해서 공매도 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5조, 7조에서 못 막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7조 시장에 우리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지 다시 ETF 시장이 뭔가 활성화돼서 뭔가 들어오면 채권 쪽 가는 게 주식으로 들어오는 그런 게 들어오면 이거는 걔네들이 매도 치는 거를 받아내고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SK 하이닉스 갖고 확인하려고 그래요. 지표를. 예. 그래서 1월 말에 SK 하이닉스가 다시 7자만 안 보면 돼요. 73,000원에서 88,000원까지 갔거든요. 8만 원 초입까지는 조정시킬 수 있어요. 뭐 조다리 쇼. 근데 여기도 배드 29 나오나. 그러면 8만 원과 8만 2천 원 사이에서 밑꼬리만 달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실적 노출되는데 그때 얘가 이때는 같이 봅니다. 인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제가 그 수학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 에너지를 이 벡터고 여기 X축, Y축, Z축에 인텔, SK 하이닉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세 개를 묶어서 보시는군요. 종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이 나쁜 얘기 나오는데도 한쪽만 가는 게 아니라 동시로 커지는. 그러면 이거는 트렌드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저게 막 따라올 겁니다. 뭐 코리아 서킷이니, 심텍이니, 대덕전자니, DB하이텍이니, 차량용 반도체니, 그 다음에 이런 게 확산되면 그 다음에는 5G도 나오고 막 이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을 한 단계 랠리를 줄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1, 2, 3이 저는 1년을 좌우할 것 같아요. 이 3개월이. 이 3개월이 또다시 2,400과 2,200의 박스장을 만들어서 상반기를 보내는지 아니면 이거를 치고 나가서 한 박스를 200을 더 올려주는지. 그러면 2200, 2400에서 200포인트 박스면 2400과 26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저는 1월 말에 아까 얘기한 애플, 테슬라,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매드 29수로 가나 수급을 올라고 그러면